5월의 신부, 혼인신고 미루면 종부세 절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자, 이제 결혼을 하는 신부들이 각각 집이 있는 상태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5월의 신부를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금을 생각할 때는 적어도 혼인신고는 6월 1일 지나서 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왜 그럴까? 자, 다음에 기사를 보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미뤄야 하나? 둘 다 집 있는 예비 부부의 고민. 2021년 4월 18일 한국경제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둘 다 집 있는 예비 부부, 참 부럽죠. 집 한 채 갖기 어려운데 종부세 피하려면 혼인신고는 언제? 6월 1일 이후에 하라. 최대한. 결혼으로 다주택자 세금 아끼려면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 따라서 혼인신고 시기에 따라 1년치 종부세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혼인 후 3주택자가 돼도 비과세 조항을 잘 활용하면 2주택자가 먼저 처분할 때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달 결혼을 앞둔 A씨는 혼인신고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 공시가격 5억 원가량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예비 남편 B씨는 서울 송파구 공시가격 8억 원대 아파트가 있어. A씨와 B씨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올해 보유주택의 공시가가 크게 오른 데다 오는 6월부터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코앞으로 닥쳐온 세부담에 A씨는 남편과의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라면 종부세도 중과한다, 양도세도 중과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다 보니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결혼하는 건 축복이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면 과하기 때문에 종부세도 일종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같이 볼까요? 현행 종부세법은 혼인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동안은 남편과 부인을 각각 1세대로 보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동일하죠. 따라서 혼인 후 5년 동안은 부부 각각이 보유한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시기에 따라 내야 할 종부세를 1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자,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기반으로 부과가 되죠. 예컨대 A씨 부부가 올해 5월 혼인 후 곧바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5년 뒤인 6월 1일 기준 1가구 2주택자로 인식이 돼 그해 연말에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산 13억 원의 2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는 혼인 5년 뒤부터는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9억이 아니라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겠죠. 8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남편은 종부세를 114만 원을 내야 합니다. A씨가 보유한 주택은 공시지가 5억 원으로 인해 공제 6억 원에 해당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되지 않겠지만 5년 뒤까지 갖고 있는 건 좋지 않죠. 왜? 양도세도 중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 A씨 부부가 6월 2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다면 5년 뒤 돌아온 해 연말까지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겠죠. 혼인신고를 과세기준일 전으로 하냐 뒤로 미루느냐에 따라 한 해 1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만 놓고 보면 그렇고 결국에는 혼인으로 인해서 5년 내에 한 채를 파는 게 제일 의미가 있겠죠. 세대 합산 유예 5년의 재산 등록일 기준을 활용한 1년을 포함하면 부부가 종부세를 내기 전까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에 달합니다. 뭐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자, 의미는 있고요. 그리고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공시가 9억까지는 우리가 면세해 주는 게 6억을 빼주는 게 아니라 9억까지 빼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5년 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 나오죠.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양한 공제조항을 두고 있다.
현행 법상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A씨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보유 중인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겠죠. 주택 양도세는 주택가의 기준으로 9억 원까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종부세는 9억 기준으로 부과가 안 되지만 양도세는 공시가가 아니라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 기준으로 9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왜?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거주기간 등을 활용하면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인 후 3주택자가 되더라도 비과세 조항을 활용할 수 있죠. 이 내용은 결혼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됐을 때 6가지 절세법이라고 제가 한번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우측에 올려드릴 테니 궁금하시면 같이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주택 보유자 C씨와 1주택 보유자 D씨가 결혼해 1가구 3주택자가 된다면 2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겠죠. C씨는 6년 전 5억 원에 취득한 시가 7억 원의 서울 아파트와 8년 전 증여받은 인천 연수구 소재 빌라, 현재 시가는 6억이라고 하네요. 보유하고 있다. D씨는 6년 전 서울에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여 현재는 시가 6억이 되었다. 이 규정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그 케이스 5번인데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그냥 2주택을 가진 사람과 1주택자가 혼인했을 때 1주택 과세로 양도시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이 있었죠. 2주택 A, B를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자,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도차익 적은 거를 먼저 팝니다.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자, 결혼하는 C와 D가 각각 한 채씩만 갖는 거죠. 그러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B 또는 C는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를 판단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기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혼인신고 날부터 5년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배우자의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택자인 C씨가 혼인신고 직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3주택이 아닌 2주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겠죠. C씨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자신의 7억 원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가 7,54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 C씨의 남은 주택이나 D씨의 주택을 처분하면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인정돼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 역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C씨가 혼인신고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주택을 7억 원에 처분한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죠?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못 받는 거죠. 혼인으로 인한. 그래서 3주택 기준으로 과세돼 9,51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겠죠. 이후 D씨가 보유한 시가 6억 원 주택을 추가로 처분할 때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적용돼 7,540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같은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주택 처분 순서에 따라 1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자, 맞는 내용이지만 조금 틀려요. 왜? 여기서 얘기한 거는 현재 시점의 양도소득 세율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 건데 우리 어떻게 되죠? 6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팔 때는 현재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3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지만 6월 1일 이후에 처분할 때는 2주택자가 플러스 10%가 아니라 20%, 3주택자는 30% 각각 10%씩 좀 더 중과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세대 2주택 중과가 현재는 7,540만 원이 맞아요. 하지만 5년 뒤를 가정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9,515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그 결혼으로 인한 그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 3주택 중과가 현행 세율이 의미가 없어요. 현행 9,500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21년 6월 1일 이후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1억 1,490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억 2,6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노부모 모시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세대합산 유혜택은 혼인뿐 아니라 60세 이상 부모 동거 봉양으로 인한 경우에도 혜택을 줍니다. 요새 같은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효자가 또는 효녀가 아니면 할 수 없겠죠.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60세를 넘긴 상태에서 봉양을 목적으로 자녀와 합가할 경우 그 주택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10년 이내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도 10년 동안은 부모와 자식을 각각 1세대로 보아 종부세 9억까지 비과세 해주는 걸 적용을 해줍니다.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다라면 마찬가지로 못하죠. 증여받은 주택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에 상속 개시 당시 보유했던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겠죠.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 기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거는 일반 주택을 팔 때를 의미합니다. 단 자식과 부모가 세대 분리된 상태에서 상속받았을 때만 비과세가 인정되겠죠.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해 2주택자가 됐다면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얘기하고 있죠. 기존의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적어도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구주택과 신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어떻게 되죠? 자,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신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구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1년 내 신주택에 전입해 들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 많이 보셨죠? 이런 내용으로 한번 이 기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